제5강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강에 나와 있는 함수라는 애를 잠깐 봐야 텐데, 함수. 그 5강의 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30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함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대응.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값에 서로 어떤 하나가 대응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에서 대응이라는 애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x하고 y가 있어요.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하고, 이 y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해요. 하나의 뭐 집합이겠죠? 그래서 x라는 애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해보고, y라는 애 1, 2, 3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a가 y에 이렇게 1로 대응하는 관계, b가 2로 대응하고 c가 이렇게 3으로 대응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 f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러면 이 x에 있는 원소와 y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 a가 1, a가 또는 2 이렇게 두 개로 가면 걔는 함수가 안 돼요. 대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함수라는 것은 x값에 있는 원소 하나가 y값에 있는 원소 하나만 대응할 때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대응하는 이 1,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값이라고 하고, 이 함수값을 모아놓은 아이들, 이렇게 다 모아놓은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 아니라 치역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치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4라는 아이가 있으면 얘는 공역하고 치역하고, 공역은 1, 2, 3, 4가 되는 거고, 치역은 대응하는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1, 2, 3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고?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표시하면,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을 기호로 표시하면 f는 x가 y로 간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함수의 수학적 기호의 표시예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함수를 봤을 때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서로 같은 함수라고 있어요. 서로 같은 함수. 그럼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뭐냐면,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은 fx가 gx, 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그러니까 f라는 대응하는 애하고 g라는 대응 관계가 서로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에 대응하는 함수값과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대응하는 값이 서로 같으면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fx라는 애가 x 플러스 1이고 gx라는 애가 x 플러스, 절대값 x라고 할까요?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내가 정의역이라는 아이가 x가 마이너스 1, 0, 1이라면 f-1은 얼마예요? 0 나올 거고요. 그쵸?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군요. 0하고 1을 집어넣었을 때 f0은 1이고 g0도 1이고, 그 다음에 f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g1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오죠. 그럼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으니까 얘네들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뭐가 같아야 돼요? 정의역에 있는 애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 값들이 서로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응하는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다가 표시를 하면 내가 x에다 0을 집어넣을 때 1이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2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 그러면 지금 이 함수를 좌표 평면에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걸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i는 정의역이 0하고 1이니까 이 f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fx라는 i가 x 플러스 1인데 정의역 x라는 i가 x바 x는 실수라고 하면 이 i는 이렇게 모든 점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해서 직선이 나오겠죠?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i를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만큼을 가지고 거기 대표의 이제 1번을 볼 건데 대표의 1번을 봤더니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음 대응 중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찾고 그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번에 그 1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x가 뭐라고 나왔냐면 1, 2, 3 1, 2, 3 그 다음에 y가 뭐라고 했냐면 a, b, c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는 함수일까요? 함수가 아닐까요? 결론적부터 얘기하면 이 아이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함수가 아니냐면 함수의 대응 관계에서 이 아이가 정의역인데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치역의 원소 하나를 무조건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3이라는 아이는 대응하는 애가 없으니까 함수가 되려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x가 1, 2, 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가 뭐라고 하냐면 1, 3, 5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가 2가 1로 가고 3은 5로 갔어요. 그럼 얘는 함수일까요? 함수가 아닐까요? 함수가 맞죠. 왜냐하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y값 하나를 가지니까.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고요. 우리가 이때 정의역은 x의 원소니까 1, 2, 3. 그 다음에 공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모든 y의 모든 원소니까 1, 3, 5가 될 거고요.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함수 값은 1과 대응하는 애가 5밖에 없죠. 그래서 치역은 1하고 5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얘가 함수의 기본적인 뜻에 부합하는 아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3번도 똑같이 보면 3번은 여기다가 조금 쓸게요. 3번을 보면 지금 3번을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것 같아요. 3번을 보면 x가 1, 2, 3, y가 a, b, c, d a, b, c, d가 있는데 1은 a로 가고 2는 b로 가고 3은 c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도 정의역에 있는 1, 2, 3이 y에 이 공역에 있는 a, b, c에 해당하는 애로 하나씩 다 대응했으니까 얘는 함수가 맞고요. 정의역은 대응하는 아이들 S 다니까 1, 2, 3. 그 다음에 공역은 마찬가지로 A, B, C, D가 될 거고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1에 대응하는 A, 2에 대응하는 B, 3에 대응하는 C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볼 거냐면 대표이제 2번을 볼 건데 정의역이 얼마라고 했어요? 대표이제 2번을 보면 정의역이 1하고 1이에요. 그러면 정의역이 1하고 2라고 됐으니까 정의역이라는 아이가 1,2예요. 대표이제 2번.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두 함수 fx, gx에 대해요. f하고
g가 같은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서로 같은 함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을 보면 기억을 보면 fx라는 애가 x 플러스 1이 되겠고 gx라는 아이가 3-x인데 지금 서로 같으려면 f1이라는 아이와 g1이라는 애가 같아야 되고 f2와 g2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하는 애들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f1은 여기서 봤더니 f1은 2가 되겠고 g1도 마찬가지로 2가 되겠고 f2는 2 집어넣으면 3 g2를 집어넣으면 1 얘네들은 같지만 얘네들이 다르기 때문에 함수가 돼요. 서로 같은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기억은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fx가 1이라고 그랬고 gx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x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똑같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f1이라는 애하고 g1이라는 애가 같아야 되고 g2가 f2와 g2가 서로 같아야 되므로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f1을 집어넣으면 f1은 f 함수는 x에다 뭘 집어넣든 간에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1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1 되겠고 f2는 또 x에다 2 집어넣어도 그냥 1 나올 거고 g2는 2가 되니까 얘는 되지만 얘네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같은 함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fx가 3x-1이 되겠고 gx가 뭐라고 했냐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얘도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f1이라는 애하고 g1이라는 애하고 같고 f2와 g2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f1이라는 아이는 1 집어넣으면 2 그 다음에 g1이라는 아이는 1 집어넣으면 2 그 다음에 f2는 2, 3은 6에서 얼마 빼니까 1을 빼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g2도 2를 제곱하고 1을 더하니까 5가 되니까 얘하고 서로 같죠. 그러므로 얘만 되고 기억과 니은은 함수값이 틀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이 아이는 서로 같은 함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디귿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31쪽을 잠깐만 볼 건데 지금 함수에 대해서 함수는 x하고 y하고 대응 관계라는 것만 알고 단 x는 정역이고 y는 공역입니다. 그러면 정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로만 대응할 때 우리가 그거를 함수라고 하고 함수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 우리가 함수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함수는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1대1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네 번째 상수함수라고 해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일단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1대1 함수부터 차근차근히 갈 건데 1대1 함수라는 거는 정역에 있는 원소 하나가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로만 1대1로 하나씩 대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의 표현은 x1이라는 애하고 x2가 다르면 이거이면 fx1 함수값 자체도 달라야지만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 1, 2, 3이 있고 y가 이렇게 있는데 a, b, c, d가 있으면 1은 a로, 2는 b로, 3은 c로
그럼 이렇게 갔을 때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하면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는 것도 무슨 말이냐면 1대1 함수하고 똑같아요. x1이 x2이면 fx1하고 fx2가 서로 다르다. 근데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조금 잘 해주시면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x에 1, 2, 3, y에 a, b, c, 그래서 1이 a로 가고 2가 b로 가고 3이 c로 가면 얘는 x 하나에 y 값이 하나씩 대응하는데 여기에서 공역은 a, b, c고 치역은 a, b, c 똑같죠?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1대1 대응. 근데 이 위에 거는 d가 치역이 a, b, c고 공역이 a, b, c, d니까 치역과 공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하는 것 같은데 1대1 함수는 치역과 공역이 다르고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우리가 그걸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라고 있는데 항등함수라는 것은 x값하고 y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fx는 x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시 말해서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 그 말은 x가 1, 2, 3이 있으면 y에도 당연히 1, 2, 3이 있어서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말인즉 y는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하고 y하고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등함수 표현은 i라고 해서 ix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를 하나 볼 건데 그 상수함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상수함수라는 아이는 이렇게 상수함수라는 아이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상수함수는 모든 x의 값이 y값 하나로만 가는 거. 모든 x, 이 모든 x가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고 y가 a, b, c면 1도 a로 가고 2도 a로 가고 3은 또 a로 가면 이런 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y는 c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가는 거. x가 뭘 집어넣을까요? y값이 c라는 i.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함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들은 제가 금방 설명해드린 것처럼 잘 키포인트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일에 3번을 잠깐만 볼 건데 다음 함수 중에 1대1 대응 그럼 동그라미 한 번만 쳐보세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그 대신 치역과 공역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근데 그 문제를 봤더니 정역과 공역 모두 실수 전체래요. 그러면 그 대표에 대해 3번은 이런 뭐라고 했냐면 다음 보기의 함수 f 중 1대1 대응인 것을 모두 고르래. 1대1 대응이래요. 1대1 대응인 걸 고르라고 했는데 거기에 1번을 보면 기억을 보면 fx는 x 플러스 1이라서 문제 봤더니 정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식 합이래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가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래프 자체가 y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돼서 x값 하나에 y값,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하겠죠?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fx는 2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그래프를 보면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y는 2라는 이렇게 생긴 y는 2라는 모양이 돼요. 그러면 x에다가 어떤 애를 집어넣든 간에 다
y는 2라는 애로 가니까 이 아이는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죠. 이런 아이는 상수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디귿에 y는 x제곱이라고 나왔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그리냐면 2차 함수예요. 우리가 앞에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던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된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값이 똑같은 이 y값 똑같은 x가 이렇게 해서 두 개 존재하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1대1 함수. 그냥 다시 봐서 그냥 함수는 돼요. 1대1 함수도 안 돼요. 그냥 함수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정의역의 원소를 봤더니 마이너스 1, 0, 1, 점점점 이렇게 가는데 그럼 y라는 애를 봤을 때 마이너스 1, 점점 0, 1, 2, 3, 점점점 가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1로 오고 1을 집어넣었을 때도 1로 오니까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니은을 보면 y는 fx가 2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이 아이를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x가 0보다 클 때는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그래프가 조금 그러시네요. 얘는 이런 식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면 이 아이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하겠죠.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돼요. 하지만 1대1 대응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 지금 공역이 실수 전체예요. y는 실수 전체인데 치역을 봤더니 이 부분이 지금 빠지죠. 어느 부분이? 이 부분에 대응하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역을 보면 y는 0보다 작거나 또는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대표에 대해 3번 문제를 제가 다시 설명해줬고 어디로요? 그 다음 대표 문제 4번은 원래 영상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그대로 넣어드릴게요. 4번은 함수 x가 4번은 x가 지금 1, 2, 3 이렇게 돼 있고 y가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뭐냐면 x에서 y로 1대1 함수이고 f는 1대1 함수래요. 그 다음에 g는 뭐라고 했냐면 항등함수고 그 다음에 일대 F1은 1이고 그 다음에 F2하고 G3하고 이거 같대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냐면 F3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보세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가 1, 2, 3, y가 1, 2, 3, 4. 그러면 일단 F2하고 F1은 1로 갈 거고 F2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G가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x가 1, 2, 3이 있고 y가 1, 2, 3, 4가 있으면 얘는 F고 얘는 G인데 항등
함수라고 했으니까 x랑 y가 같대요. 그럼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겠죠? 그럼 이 값이 얼마예요? 3. 그러므로 f 이 값도 3.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 f3이라고 갈 수 있는 아이가 2라는 아이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럼 f3이라는 아이는 f3은 2가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얘가 1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 f3이 4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f3이 될 수 있는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f3이 될 수 있는 값은 부한 2와 4. 그래서 우리가 답은 2 또는 4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냥 함수의 그래프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건데 함수의 개수 세는 거를 배워요. 함수의 개수 세는 거를. 그럼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 아이를 가지고 예를 들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니 이 아이를 갖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둘, 셋, 네 군데 중에 하나니까 4. 2가 갈 수 있는 것도 네 군데 중에 하나, 3이 갈 수 있는 것도 네 군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세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를 물어보면 이 아이는 1이 갈 수 있는 곳을 네 군데. 그런데 2는 1이 간 데를 가면 안 되니까 세 군데. 3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1, 2가 간 데 빼고 두 군데. 이렇게 세주면 돼요. 그리고 1대1 대응이라는 경우는 1대1 함수하고 똑같은데 얘가 사라지니까 3, 2,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x가 하나의 y값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4개가 될 거예요. 1, 2, 3, 4. 그래서 우리가 얘는 공역의 개수만큼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거는 덤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기억하고 있으시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살짝 넘기면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라는 애를 할 거예요. 합성함수라는 애를 할 건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함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뭐 세 가지가 네 가지가 있고 그거 말고 합성함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합성함수라는 애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x에다가 1, 2, 3이라는 넣고 y에 a, b, c가 넣고 그래서 얘에서 얘로 가는 걸 f 그 다음에 이 i를 한 번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p, q, r이라고 썼을 때 내가 1을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1이 어디를 가서 1로 왔대요. 요렇게 왔대요. 그러면 이거를 매번 두 번씩 하기 귀찮으니까 여기는 함수 g라고 하면 얘를 매번 두 번씩 하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를 할 때는 앞에 거가 아니라 뒤에 거부터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에다 집어넣은 아이부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G 합성 F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이는 X에서 지금 Z로 가겠죠? 그래서면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여기 있는 아이가 정의역인데 이쪽에다 얘가 대응하는 애가 이 아이가 된다면 이 아이는 치역이 되겠죠? 함수 값이 되겠고 다시 여기로 들어오면 이 아이는 이쪽 gx에서 봤을 땐 정의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는 g에 fx가 이렇게 들어온 거. 다시 말해서 gx를 봤을 땐 이 아이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한 번에 합성함수, 두 개의 함수를 합성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한 번에 이제 매번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데 합성함수의 성질이 있어요. 뭐냐면 합성함수의 성질은 절대 합성함수의 성질은 크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F 합성 G G라는 아이하고 G 합성 F는 같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F라는 애하고 G라는 애하고 합성을 하고 내가 합성 H라는 애 하면 F 합성 G의 H라고 해서 결합법칙은 된다. 얘는 결합법칙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fx에 i라는 애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i는 일반적으로 뭐죠? 항등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f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말로 i의 합성 f라면 똑같이 f가 나와서 이 뒤에 함수가 항등함수일 때는 교환법칙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안 돼요. 근데 가끔 특이하게 교환법칙이 되는 i가 있는데 그건 특이한 거.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일반적인 걸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문제를 잠깐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합성함수는 내가 함수를 두 번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하는 거.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묶어놨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예제 5번을 잠깐만 볼 건데요. 대표예제 5번을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fx가 x 플러스 1이고 g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g 합성 f의 x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i는 다시 말해서 g에다가 fx를 그대로 집어넣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gx에 지금 x 자리에 fx가 왔으니까 fx에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fx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답이 될까요? 안 돼. 왜냐하면 fx라는 애가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얘기고 그럼 얘는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x라는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시켜드릴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보세요. x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f, g 합성 f1이라는 i는 g의 f1이라는 i니까 일단 x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예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g2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g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요? 4에서 2 빼니까 2가 되겠죠. 그럼 2라는 i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x에다 1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똑같이 얼마? 2라는 애가 나오니까 얘는 합성함수가 맞겠죠. 이렇게 합성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확인까지 해주시면 좋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통과에 대한 화학 정확성이 있으면 굳이 이런 확인 작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F 합성 G의 X인데 이 아이는 F의 GX를 하라는 얘기니까 다시 말해서 X 자리에 FX에 X 대신 GX가 들어있으니까 GX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GX 플러스 1 그런데 우리가 G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F 합성 G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몇 번을 볼 거냐면 대표예제 몇 번을 볼 거냐면 6번을 잠깐만 볼 거예요. 대표예제 6번은
여기다가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풀어볼게요. 지금 fx라는 아이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2x고 단 여기를 봤더니 x는 홀짝수 x는 홀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아이가 뭐냐면 이 아이가 정의어.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f의 합성 f의 2를 하래요. 그럼 이 말은 f의 2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처음에 F2를 한번 구할게요. F2. 2가 짝수잖아요. 짝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 될 거고요. 3은 홀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6이 되겠네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6이 되겠고 6은 다시 짝수니까 1 집어넣으니까 얼마? 우리가 7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합성함수는 그냥 내가 함수 2번을 따져야 되는 건데 매번 2번 따지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서 만든 게 합성함수. 그래서 합성함수 성질은 교환법칙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필수 이제 5번이 지금 교환법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둘이 바꿔놨는데 식 자체가 완전히 틀려버리니까. 그래서 교환법칙은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에 또 다른 합성함수 말고 함수에 또 다른 애를 하나 할 건데 또 다른 함수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역함수라는 애를 할 겁니다. 역함수. 용어들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역함수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x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 y라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1로 가는 거를 함수 f라고 하죠. 이 아이가 함수예요.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 얘가 1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f의 역함수 인버스라고 표시를 하고 읽을 때 인버스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역함수라는 것은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서 x가 y로 가면 역함수라는 것은 f 인버스라고 해서 y가 x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세요. 원래 함수의 이 아이의 정의역은 당연히 그럼 거꾸로 가니까 이 자리로 와서 치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있는 치역은 거꾸로 가니까 이 자리로 와서 정의역이 되겠네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역함수라는 아이는 이렇게 바뀌려면 여기에 다른 대응하는 애 말고 다른 애가 하나 있으면 얘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역함수가 돼야 안 돼요? 역함수가 함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역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1대1 대응일 때만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봤더니 거꾸로 가는 거니까 x하고 y하고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함수 y는 fx를 y는 x에 대하여 뭘 하면 대칭하면 역함수가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역함수 구하기라고 할게요. 역함수 구하기는 첫 번째 어떻게? x하고 y하고 x와 y를 바꿔요.
x와 y와 x를 바꾼다. 다시 말해서 체인지하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간단하게 y에 관하여 정리를 해주면 그 아이가 역함수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대표인 7번을 볼 건데요. 7번을 보면 이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7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역함수를 구하래요. 1번을 봤더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는 건데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구해주냐면 똑같아요. 어떻게? 첫 번째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x와 y 바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되겠고 y에 관해 정리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그럼 얘가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라면 금방 역함수를 구했으니까 f 인버스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똑같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얘는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같아야 되나요? 같네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이거는 같으니까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볼 건데 두 번째 문제는 y는 얼마나 했어요? 3분의 1x 플러스 7 그리고 3분의 1x 플러스 1이네요. 3분의 1x 플러스 1이니까 일단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x하고 y하고 바꿔요. 그럼 얼마예요? x는 3분의 1x y 플러스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에 관해서 정리할 거니까 양변에 3을 곱하면 3x는 y 플러스 3 그래서 y는 3x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함수는 이 아이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는 3분의 1x 플러스 1 될 거고 f 인버스 x는 3x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역함수에 이렇게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함수에 대한 성질을 하나만 볼 거예요. 역함수의 성질. 일반적으로 역함수의 성질인데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어요. 별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이런 거. 역함수의 성질은 애들이 많이 애우고 막 하는데 애울 필요가 없어. 왜?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그 맞는 것만 구해주면 되니까. 어떤 얘기냐면 첫 번째 이런 얘기야. 첫 번째 뭐 f 역함수에 f라는 애를 합성을 했어요. 다른 말로 f하고 f 역함수를 합성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x라고 해서 함등함수가 나와요. 합성을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f 인버스 x의 합성이 아니라 다시 역함수를 취하면 원래 f라는 애가 다시 나와요. 왜?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역함수 구할 때 x하고 y하고 바꾸는데 또 한 번 x하고 y 바꾸면 원래 거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게 역함수의 성질이에요. 근데 조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배웠던 합성함수하고 그럼 f 인버스 g의 역함수를 구하면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해서 둘이 순서가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는데 이거 우리 아까 g에 f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럼 얘가 f 인버스가 되겠고 얘가 g의 인버스인데 우리 아까 뭐 했어요? 이 끝자락이 앞에 오니까 얘가 끝에 올 거고 그 다음에 합성 g의 인버스.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꼭 3번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할 때 우리 x하고 y하고 바꿨죠? 근데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도형 중에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평행이동 중에서 x하고 y하고 바꾸는 거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걸 할 거예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에 대해 8번을 하나 볼 건데요. fx가 8번을 볼 건데 fx가 2x -8 fx가 2x -8이라고 놓여 있는데 이거에 대하여 f 인버스 -2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럼 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k라고 놓으면 보세요. 이 아이는 성질 문제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fk는 2라는 아이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서 잠깐 빼본 것 같은데 여기에 1이라는 아이가 a로 가요. 그럼 f1은 a가 될 거고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가면 f 인버스 a는 1이라는 아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 성질에 의해서 f-1을 k라고 하면 fk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할 때 여기다 어떻게 해요? k를 집어넣어요. 2k-8은 2. 그러므로 2k는 5가 될 거고, 그럼, 5가 아니라 얼마예요? 10이 되겠네요. 10이 되고, 그러므로 제가 구하는 k는 얼마? 5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대표에 대해 8번을 잠깐 볼 건데요. 8번에 얘는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를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f 인버스의 x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5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5래요. 그러면 얘는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얘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뭐라 했어요? 인버스는 원래 함수하고 똑같으니까 이 말은 역함수니까 f5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5 구하면 5 곱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예요? 2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냥 성질만 알면 굳이 뭐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하고자는 게 뭔지 알면. 원래는 1번 같은 경우도 역함수에다 이걸 얼마냐고 물어봤다면 이 아이를 제가 y는 2x-8이라고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역함수 어떻게 구해요? x하고 y하고 바꾸니까 x는 2y-8. 그럼 2y는 x 플러스 8이 되겠고 2로 나누니까 y는 2분의 1 x 플러스 4라는 아이가 되겠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까? 여기다가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답이 3이 되네?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k 여기를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럼 이렇게 x는 3 나올 거고요. 첫 번째 걸 잠깐만 보면 죄송해요.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6. 얘가 넘어오면 6. 그러므로 k는 3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똑같으니까 근데 굳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함수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기본 함수만 됐고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 오늘 배운 부분은 앞으로 2학년이 되면 무지 많이 나오고요. 3학년 때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고 나머지 거 지금 빨리 풀어보고 밑에 있는 유전 문제도 풀어보세요.